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2025-2026 시즌 프로농구 개막이 10월 3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특히 대구 연구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시즌 창단 첫 플레이오프 승리와 5위라는 역사를 쓰며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주 토크온에서는 더 높은 도약을 꿈꾸는 한국가스공사의 시즌 준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정준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건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즌 먼저 한번 돌아보고 올 시즌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장님, 예. 2024-25 시즌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는지요? 일단 제가 그 시즌 전에 이제 주변 또 농구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한테 들은 대체적인 저희 구단에 대한 평가는 전력이 최약체다. 그래서 순위도 굉장히 하위권에 불과할 거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막상 시즌 전에 우리 선수들 노력하는 열정과 튼튼한 그 조직력을 보면서 생각 외에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내심 기대는 좀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시즌이 진행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 바람대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성적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 때 4강 못 간 부분은 좀 아쉬움은 남는데 그거는 올해가 저희가 더 준비해서 노력하면 충분히 4강 달성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농구단을 빛내준 우리 광역 감독과 선수단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돌풍이란 말을 초반에 들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석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지난 시즌 거둔 그 28승이 창단 최고 승수입니다. 뭐 승리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성적도 창단 최고 순위인 5위를 기록을 했고요. 또 플레이오프에 진출, 봄농구에 가서 봄농구에서 승리란 것도 창단하고 처음이거든요. 그런 창단 처음들이 많았다는 게 의미 있는 시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인 그 팀의 컬러가 그냥 다른 팀들이랑 비슷하게 해서 비슷한 싸움을 해서 이겨낸 게 아니라 가스공사만의 확실한 색깔을 보여줬거든요. 강한 수비 그리고 상대를 좀 압박하는 농구를 하면서 뭐 점수가 꼭 많이 나지 않더라도 굉장히 재밌고 또 끝까지 좀 기대하게 하는 농구를 했다. 이런 점들이 가장 유의미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성적 얘기하셨는데 지난 시즌 창단 두 번째 그래도 봄 농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첫 플레이오프 승리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 보자면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단장님 입장에서는 뭐 아쉽다 이런 평가가 당연히 나올 것도 같은데 성적만 놓고 보면 전년보다 훨씬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저희가 KT하고 플레이오프 6강전에서 마지막 5번째 경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경기가 저희가 이길 수도 있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때 경기를 저희들도 열심히 봤습니다만 선수가 한 명 더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심판분이 워낙 열심히 뛴 것 같다고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편파 중계를 잠깐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석 기자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좀 불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특히 큰 무대는 팀의 에이스 외국인 선수들이 진짜 중요한데 뭐 외국인 선수가 둘 다 온전히 뛴 경기는 아예 없었고요. 뭐 급하게 온 그 망코 마티앙 선수가 진짜 너무 잘해줘서 이제 이번 시즌도 함께하지만 또 2차전에서 좀 부상을 당했고 그 지난해까지 팀의 주 득점원이었던 니콜슨 선수는 컨디션이 100%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그래도 이 가스공사의 6강 플레이오프가 어찌 보면 지난해 농구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물론 챔피언 결정전도 7차전까지 갔지만 이 5차전까지 끝까지 갔던 뭐 플레이오프는 딱 가스공사랑 이 수원 KT의 경기가 유일했고 또 경기마다 뭐 석점, 뭐 2점, 넉 점 가장 컸던 게 이제 3차전에서 좀 점수 차이가 좀 났어요. 그래봐야 한 6점 정도 차이인데 뭐 많은 분들이 또 3차전은 기억하실 거예요. 3차전이 이제 좀 여러모로 논란을 많이 일으켰죠. 오죽했으면 저는
그 작전 타임이나 이럴 때도 아무리 팀이 어려워도 강혁 감독이 선수들한테 화를 내지 않는데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고 아마 감독 커리어 첫 퇴장을 당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 플레이오프 중요한 순간에 퇴장까지 이어졌다는 거는 뭐 그 플레이오프에 대한 또 하나의 뭐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이제 올해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지훈련을 마쳤는데 전지훈련이 끝나고 나면 자체 평가가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필리핀 전지훈련도 했고 일본 전지훈련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 평가하시고 훈련한 전반적인 결과 단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필리핀, 일본 이제 두 군데 처음으로 저희가 전지훈련을 다녀왔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약간 필리핀만의 그 터프한 농구 스타일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봤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좀 의미가 있고, 저희가 큰 의미를 두는 경우는 이제 일본 전지훈련인데 일본에서 6개 일본 1부 리그 팀들하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이겼거나 아니면은 비겼거나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거뒀고요. 예를 들면은 일본 프로팀 같은 경우 어떤 특정 팀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만의 그 농구가 자기들이 굉장히 배울 게 많다.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가지면서 같은 연습 경기, 시범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들어올 정도로 많은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서훈 기자 옆에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전지훈련 전반적인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B1 리그, 그러니까 일본의 1부 리그는 진짜 최고의 리그를 향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뭐 경기장부터 선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탑 레벨입니다. 그리고 아마 국내 리그도 이제 다음 시즌쯤에는 좀 변화가 다다음 시즌이나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일본은 지금 외국인들이 2명씩 뛰고 있어요. 그 5명 중에 2이 외국 선수인데 이 전지훈련의 연습 매치라는 게 서로 리그를 준비하는 거지 뭐 상대를 배려하는 경기가 우선이 될 수 없다 보니 우리는 외국 선수가 1명 뛰는 국내 룰에 맞춰서 이제 경기에 나섰고 또 일본 팀들은 본인들의 룰인 외국 선수 2를 띄워서 경기를 했는데도 앞서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리지 않습니다, 경기를. 외국 선수 2이랑 외국 선수 1 뛰는 그 차이는 사실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도 밀리지 않은 지점. 또 하나는 성과가 많았다는 점은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턴오버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박스아웃이라든지 이런 올 시즌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아직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전 유의미하다고 봐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선수단이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그냥 좋은 진단서만 들고 왔다면은 이런 문제점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지훈련 성과가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단장님. 예. 올 시즌 팀 개편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단 구성만 봐도 주장을 국가대표인 정성호 선수로 바꿨네요. 그리고 선수 영입과 관련한 부분도 좀 있다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저희 팀에서 가장 이제 보배라고 생각하는 다 이제 보배긴 한데 정성호 선수가 상당한 그 리더십이 좀 있습니다. 친화력도 있고 주장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잘 해 나갈 거라고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수단 구성이 이제 주목해야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외국인 선수를 2명 구성을 했는데 새로 이제 영입 교체를 했는데 만곡 마티앙 선수는 아까 우리 석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역할을 이제 기대해 볼 만하고요. 또 라거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라거나 선수는 뭐 우리 프로농구계 거의 레전드급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막강한 2 외국인 선수를 새로 영입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전력이 좀 보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내심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석 기자. 그럼 이런 팀 전술, 그다음에 그동안 전지훈련에 들인 노력들, 그다음에 영입에 관한 노력들 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올 시즌에 팀 페가수스에 제일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강혁 감독 부임 이후로 이제 그 가스공사라는 팀은 압박과 수비가 팀의 컬러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 수비의 범위가 넓어지고 강해지고 좀 더 높아지고 뭐 이런 과거에 잘했던 게 업그레이드된 느낌들이 분명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선수 영입을 뭐 지난해 시즌 중반에서부터 김준일 선수 영입서부터 국내 선수들 중에도 신장이 있는 선수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과거에 이제 한두 명이었고 좀 공격력이 약했던 거에 비해 지금 저희 팀에 있는 선수들은 신장도 있고 공격력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외국 선수들서부터
국내 선수들 영입에 있어 굉장히 구단이 좀 하나의 방향성을 가졌던 게 속도가 좋은 선수들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팀이 올해 좀 속공이라든지 빠른 공수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점들을 실제로 뭐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연습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완성을 해가는 과정이었지만 저것들이 구현이 된다면 코트에서 저게 나타난다면 꽤나 재미있는 경기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구 연구팀으로서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에 페가수스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프로농구단 창단이 됐습니다. 대구에 정착한 지 어느덧 네 번째 시즌이 되었는데요. 단장님 보시기에 연고지인 대구에서 그동안 페가수스 활동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매 시즌마다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9등했다가 지난번에는 7등했다가 지난번에 5등 이렇게 하는 성적이 매년 성적이 좋아지는 일단 모습을 보이면서 뭐 물론 관중 수도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저희가 나름 또 의미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대구 시민분이 아니신 타지에서 오신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멀리 뭐 강원도 뭐 여기저기서 이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뭐 작은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보탬이 되고 또 대구가 전 국민한테 좋은 이미지도 비춰지는데 뭐 작은 또 기여도 하고 있지 않냐라는 나름의 좀 자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석 기자 보기에는 대구 연고지 페가수스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사실 가스공사가 이제 농구단을 창단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지역의 좀 공헌, 지역의 이바지를 위해서 창단 자체가 그런 배경이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활동을 꽤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 것들이 분명 효과를 크기는 가늠하기 어렵겠지만 보이고 있는 것이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그래도 5번이나 매진을 기록한 점이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프로농구에서 지금 우리나라 흔히 얘기하는 4대 스포츠에서 KBL이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반등의 기미는 보여주고 있지만 리그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은데 그 가운데 리그에서도 어찌 보면 새로 들어온 팀인 가스공사가 그래도 매진을 기록하고 또 경기장 자체가 작으니까는 관중 순위 자체는 높은 아주 탑 상위권은 못 가지만 증가율에서는 매년 거의 뭐 최상위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지점들은 뭐 가스공사의 활동들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이제 그 성과를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장으로서 뭐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농구장 직접 찾아본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 농구장 인프라 얘기인데요. 구단 입장에서는 리모델링도 하고 이전보다 경기 공간 개선 위한 노력 많이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구단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솔직히 여기서 제가 직접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건 대구시 가스공사 그리고 문체부 정부 지원금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결정될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청사진을 한번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만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뭐 교통의 접근성이니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게 50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 항상 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저희는 가장 큽니다. 그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어딘가 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신규 구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좀 필요성은 굉장히 느끼고 있고 저희도 대구시 관계자분들 만날 때마다 또 국회 이제 문체에 가서라도 이런 부분은 계속 어필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필하고 있는데 저희가 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빠른 시간 내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대부분의 체육 시설 자체가 어쨌든 지자체 소유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일 뭐 매진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대구시 그리고 한 삼성 라이온즈가 한 3분의 1 정도 뭐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의 예산 국비 지원들이 다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좋은 라팍이라는 경기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 공간을 시가
본인의 소유로 한다는 전제를 봤을 때는 어쨌든 좀 대구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접근을 잘해야겠죠. 그냥 농구단이 있고 뭐 농구하니까는 농구장을 하나 새로 짓겠습니다. 이러면은 또 반발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드는 문제고. 그러면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다 같이 머리를 맞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체육관은 어찌 보면은 지금 대구의 자랑이 된 뭐 라파 그다음에 그 대구 아이언bank 파크 대팍 뭐 이런 데보다도 쓰임이 더 좋거든요. 실내 공간이고 사계절 쓸 수 있고 농구는 시즌 홈 경기가 27경기 뭐 플레이오프 가고 이래도 한 30경기 언저리에서 끝나는데 그런 그 나머지 시간들을 물론 농구단도 훈련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겠지만 다양한 컨벤션이라든지 공연, 전시 공간적 활용도는 체육관이 진짜 좋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다들 고민을 해서 이 공간을 대구시가 같이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같이 잘 쓸 수 있고 또 하나의 명물이 됐는데 여기서 농구도 하더라 같은 개념이 그리고 물론 그러한 고민에 가스공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모아서 뭐 그렇게 좀 디벨롭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마치기 전에 이제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올 시즌 전망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올 시즌 성적 어떻게 예상하시고 가장 기대되는 요소 이런 점 기대한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전망하는 순위 성적을 보면 저는 4강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일단 결론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굉장히 아까 석 기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수비 능력이나 조직력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단은 다른 구단과는 달리 보통 다른 구단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의 이제 슈퍼스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희 구단은 그런 슈퍼스타는 없습니다. 다 없는데 모든 선수가 골고루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좀 마련됐다고 보고요. 그런 탄탄한 조직력이 저희가 4강을 가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석 기자가 외부에서 바라볼 때 석 기자는 올 시즌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해 요 예측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에 가서 승리를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 물론 승리를 이제 2번 경험했는데 그게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까지는 못 갔죠. 저희가 그냥 6강에서 끝났는데 올해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바로 갈지 아니면 직접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다음 레벨까지는 가는 게 당연히 목표겠죠. 왜냐하면 5등한 팀이 4위를 목표로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한 3, 4등 정도를 목표로 잡아도 가능하겠지만 시즌 초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변신을 꾀한 상황이라서 시즌 초반 작년에 지난 시즌에 잘했던 이유는 1라운드에 7연승을 했던 게 컸는데 올해 과연 초반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가 이 가스공사가 바로 4강에 직행할지 아니면 6강에서 한번 싸워서 올라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선수단 혹은 감독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끝으로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하시죠. 일단 선수단들 감독 코치진 포함해서 선수단들은 우선은 부상 없는 시즌 건강하게 그리고 조금 더 모두가 행복한 농구를 하면서 한 시즌 보내길 기대하고 응원하고요. 팬들은 자주 찾아오시는 팬들께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될 거고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렇게 선뜻 대구체육관에 가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그냥 농구단이 있어 잘하고 있나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좀 가보시면 어떨까. 이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농구장이라는 데도 한번 아주 좋은 주말의 나들이 옵션이고 올 시즌은 KBL이 조금 더 주말 경기를 늘렸거든요. 그 주말에 대구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꼭 하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비시즌 기간 동안 이제 훈련 연습을 하는데 통상 9시에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새벽 7시, 6시 반에 나와가지고 자발적으로 개인 훈련을 하고 그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코치 스태프들도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좀 봤고요. 이 정도로 노력해주는 우리 감독, 코칭 스태프들, 선수들 모든 분들에게 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장을 방문해 주셔서 열성적으로 좀 응원해 주시면 그 이상의 좋은 성과로 저희가 보답을 드리겠다 이렇게 좀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국가스공사가 이번 시즌에도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며 높이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토크오는 정준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단장, 서건 대구 MBC 기자 두 분 모시고 개막을 앞둔 한국가스공사 목표와 전망 들어봤습니다. 곧 이어서 2025 KBL 개막 특집 코가스 우린 더 높은 곳으로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